안녕하세요. 건강톡톡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혈당 불안정 신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유 없이 피곤하시진 않으신가요? 갑자기 배가 고파서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고 당뇨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아집니다. 특히 중장년층에 접어들면서 혈당 관리는 정말 중요한 건강 과제가 되죠. 하지만 다행인 것은 우리 몸은 혈당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이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고 대처한다면 당뇨병으로 가는 길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혈당이 불안정할 때 나타나는 5가지 위험 신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데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혈당이 불안정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위험 신호는 극심한 피로감과 무기력입니다.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피곤하고 낮에도 계속 졸리고 무엇을 해도 힘이 나지 않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요. 사실 이것은 혈당 문제의 가장 흔한 초기 신호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세포들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혈당이 불안정하면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치 주유소에 기름은 가득한데 차에 넣을 수가 없는 상황과 비슷하죠. 특히 식사 후에 오히려 더 피곤해지거나 단 것을 먹어도 에너지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더 나른해진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런 피로감은 단순한 피로와는 다릅니다.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지속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혈당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조절할 수 없는 갈증과 잦은 소변입니다. 물을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증상, 특히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깬다면 이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이를 소변으로 배출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수분이 함께 빠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물을 많이 마시면 당연히 소변량도 늘어납니다. 정상적인 성인은 하루 4회에서 6회 정도 소변을 봅니다. 하지만 혈당이 높으면 하루 8회에서 10회 이상, 밤에도 2~3번 이상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것과는 다릅니다. 혈당이 높아서 생기는 갈증은 아무리 물을 마셔도 해소되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고 목구멍이 타는 듯한 느낌이 지속되죠. 또한 소변 냄새가 달콤하거나 특이한 냄새가 날 수 있고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잦은 소변으로 인해 방광염이 자주 생기거나 지렴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혈당 문제와 연관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당 불안정 시 나타나는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설명할 수 없는 체중 변화입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체중이 빠지거나 반대로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살이 계속 찐다면 혈당 문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체중 감소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포도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근육과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잘하는데도 체중이 빠지는 겁니다. 특히 한두 달 사이에 5kg 이상 빠졌거나 식욕은 오히려 늘었는데 살이 빠진다면 반드시 혈당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체중 증가도 문제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몸이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하게 되고 이는 지방 축적을 촉진합니다.
특히 배 둘레가 늘어나는 복부 비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남성은 허리 둘레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으로 분류되는데요. 이런 복부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체중은 우리 몸의 대사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평소와 다른 체중 변화가 있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꼭 원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시야, 흐림과 시력 변화입니다. 갑자기 눈이 침침하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경험, 안경을 써도 잘 안 보이는 느낌이 든다면 이것도 혈당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눈의 수정체에 수분이 축적되면서 렌즈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초점이 잘 맞지 않고 시야가 흐려 보이는 거죠. 많은 분들이 단순히 노안이 왔다고 생각하고 안경만 맞추러 가시는데 사실은 혈당 문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안경 도수를 맞췄는데도 며칠 후 또 안 맞는 느낌이 든다면 혈당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입니다. 혈당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망막의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거나 눈앞에 먼지나 실오라기 같은 것이 떠다니는 비문증이 생기거나 심하면 시야 일부가 가려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한번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방과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혈당이 높은 분들은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안과 검진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섯 번째 위험 신호는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감염이 잦아집니다.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 2주가 지나도 아물지 않거나 피부 감염이 자주 생기거나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난다면 이것도 혈당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백혈구의 기능이 약해져서 세균과 싸우는 능력이 감소하는 거죠. 또한 혈액순환도 나빠져서 상처 부위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발의 작은 상처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발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발의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감염되면 심한 경우 절단까지 이를 수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지렴이나 방광염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것도 혈당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움증이 심해지거나 특히 발과 다리, 생식기 주변이 가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입안에서도 신호가 나타납니다.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나거나 치아가 흔들리거나 입냄새가 심해지는 것도 혈당 문제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작은 상처라도 2주 이상 낫지 않는다면 그리고 감염이 자주 반복된다면 혈당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혈당이 불안정할 때 나타나는 5가지 위험 신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극심한 피로감, 조절할 수 없는 갈증과 잦은 소변, 설명할 수 없는 체중 변화, 시야 흐림, 그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 증상들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걱정하시지 말고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공복혈당 검사는 간단하고 당화혈색소 검사를 함께 받으면 최근 2~3개월간의 평균 혈당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혈당 문제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건강 상태이고 중요한 것은 빨리 발견하고 잘 관리하는 겁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발견하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적절한 체중 유지,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우리 중장년층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혈당 검사를 받으시고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요인이 있다면 더 자주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귀 기울이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신호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건강을 지키는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돌보면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톡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지은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